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한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이해를 포기하고 그저 익숙함 속에서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알아간다고 믿지만 실은 상대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이미지로, 20년 전의 기대로, 처음 만났을 때의 환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사람과 살아갑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상대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었습니까? 언제부터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라고 묻지 않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대답이 두려워서 묻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을 펼쳐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 사이에는 30년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침묵이 놓여 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질문만 오갑니다. 진짜 질문은 목구멍 어딘가에서 녹슬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익숙함이란 것은 이해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이해를 포기한 결과일까요?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기술로 지속된다고. 처음에 이 말은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해 보니 그 말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배울 수 있다는 뜻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젊은 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상대의 말투, 웃는 모습, 걷는 방식까지도 신비로웠습니다. 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은 변했고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일이 바빠지고 부모님이 편찮아지고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다 자라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는 잘 살았지만 부부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다 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상대를 덜 봅니다.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보기를 멈춰서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히 변합니다. 20대의 당신과 60대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통해 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차갑게 대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침묵도 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싸웁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일로 싸우지만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서 벌어집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의 밑바닥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아 라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만 건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싸움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싸우는 것도 지치고 설명하는 것도 지치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도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니, 포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살기라고 부르거나 어른이 되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삽니다. 필요한 말만 오갑니다. 병원 다녀왔어? 약 먹었어? 오늘 날씨 춥네. 안전하고 무해한 말들. 하지만 텅 빈 말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옆에 누워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은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 옆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이해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력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짜로 듣는 것. 우리는 흔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 부족합니다.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또한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굳어졌고 상처가 쌓였고 에너지가 줄어들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화내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중요하지 않을까봐. 그 다음 그 두려움을 상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나는 당신이 이럴 때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계속 들춰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필요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는 사랑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단단합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 날마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모두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나무를 가꾸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대화가 조금 편해졌다는 것을,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의 작은 배려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어진 몸. 젊은 날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함께여서 다행이야.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따라주는 것.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것. 잠들기 전에 손을 잡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랑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오래된 원망에 매여 있지 않기를, 말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기를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서툴러도 완벽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닿을 수 없어도 닿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도가 우리를 연결합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고 따뜻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침묵하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창밖의 계절이 바뀝니다. 우리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젊은 날의 봄은 지나갔고 이제는 가을이거나 겨울입니다. 하지만 각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의 화려함은 없어도 가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식었지만 대신 익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상실이 아니라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두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해하려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